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셀프빙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새로운 날을 여는 열쇠 11가지 인생의 덫 가운데 취약성의 덫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단 설명란에 이 내용에 대한 카페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꼭 들어가셔서 체크리스트하고 확인해 보시고 영상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취약성의 덫. 자,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언제 재난이 닥칠지 몰라 라는 전반적인 느낌입니다. 그럼 체크리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첫 번째,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두 번째, 언제라도 재난이 일어날 수 있을 거란 느낌이 든다. 세 번째, 노숙자나 불황자가 될까봐 걱정한다. 네 번째, 범죄자나 강도, 도둑에게 공격당할까봐 걱정한다. 다섯 번째, 의사가 아무런 진단을 내린 적이 없는데도 중병에 걸릴까봐 걱정한다. 여섯 번째, 너무 불안해서 홀로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여행할 수 없다. 일곱 번째, 불안 발작을 경험한 적이 있다. 여덟 번째, 신체적 감각을 많이 의식하고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지 늘 걱정한다. 자, 아홉 번째, 공개된 장소에서 자제력을 잃거나 미치게 될까봐 걱정한다. 자, 열 번째, 돈을 모두 잃거나 파산하게 될까봐 걱정한다. 이렇게 10가지 중에서 중간 이상의 점수가 나오거나 유사점이 중간 이상이면 이 덫이 나에게 유의미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걱정병입니다. 걱정병, 굉장히 걱정이 많죠. 그리고 불안하고. 그렇다면 이 취약성의 경험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1차적 감정은 불안감입니다. 이 취약성의 두 가지 요소는 재난의 위험성을 과장하고요, 대처 능력은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을 과장하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평가절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취약성 경험에 4가지 유형이 있어요. 건강과 질병, 그리고 일반적인 위험, 그리고 가난, 마지막으로 통제력의 상실이 있습니다. 먼저 건강과 질병부터 살펴보면요, 이 덫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통 건강 염려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없는데도 그냥 나는 암에 걸렸다, 이런 어떤 중병에 걸렸다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황발작 환자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기 몸에 민감해져 있어서 만약 그러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에요. 따라서 끝없이 의사를 찾고요, 아예 그 진단을 자기가 받기 싫어서 의사를 피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몸이 약할 수도 있지만 그 역시 대부분 과장됩니다. 자, 두 번째로 위험이라는 요소를 보면요, 유형을 보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재난 혹은 자연재해를 과도하게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 유형인 가난, 항상 돈에 대해 걱정하고 파산해서 거지가 되지 않을까 지나치게 걱정합니다. 이 유형은 주로 아주 가난한 유년기를 보내신 분들이 그런데요, 돈 쓰기를 어려워하게 되고 푼돈 아끼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푼돈을 아끼기 위해서 큰 수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재정 상황이 좋을 때도 경기 침체 뉴스를 보고 자신이 불안이 옳다는 증거로 삼아요. 따라서 돈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제가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통제력의 상실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치거나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 안에 여러 번의 공황 발작이 포함되고요, 또한 내부적 감각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신체 같은 거 있죠, 그것을 재난적인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공통적으로 상황을 과장 해석하고요, 능력은 평가절하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런 취약성의 덫의 기원, 그 뿌리를 살펴봅니다. 첫째, 양육자가 이 덫에 걸려 있었고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 배웠습니다. 둘째, 양육자는 당신을 과보호했고 특정 위험에 대해 끝없이 경고합니다. 셋째, 양육자가 적절히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서적 박탈과 불신과 학대의 덫도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어린 시절 병을 앓았거나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취약하다고 느낍니다. 다섯 번째, 양육자 중 한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때문에 세상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5가지 덫의 기원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배우자에 대한 위험 신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첫째는 위험이나 질병에서 보호하려는 배우자에게 끌립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겁이 없는지, 신체적으로 강건한지, 성공했는지, 혹은 위험에서 구해줄 특수한 능력을 갖췄는지가 1차적 관심사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두려움에 기꺼이 귀 기울이고 안심시켜줄 사람을 매번 찾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취약성의 덫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인생의 덫의 기원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 덫이 발생했던 부분을 연상하실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그 불안해하고 약하다고 느끼는 아이를 이해하도록 해보십시오. 둘째, 당신 특유의 공포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세 번째, 두려워하는 상황에 순위표를 만드십시오. 네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공포와 맞섰을 때 그들이 줄 수 있는 도움을 적어보십시오. 다섯 번째, 두려워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실제 확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 그리고 각각의 두려움이 자주 일어난다면 그 두려움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플래시카드를 작성해 보십시오. 일곱 번째, 유약하고 취약한 내면의 아이에게 강하고 용감한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여덟 번째, 요가나 기타 명상 등과 같은 이완 훈련을 하십시오. 아홉 번째, 당신의 공포를 이미지 속에서 하나하나 부딪혀 보십시오. 자, 열 번째, 실제 생활에서 공포를 하나하나 부딪혀 보시고 그리고 취하는 단계마다 자신에게 보상하십시오. 요약하자면요, 취약성의 덫을 극복함에 따른 보상은 내가 이제 공포나 두려움에 뒀던 영역으로 생활 영역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질이 좀 좋아지겠죠.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것들을 다시 경험이 가능한 영역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취약성의 덫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카페도 활용하시고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저도 이제 이것을 이제 정리해 나가는 보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여러분의 평온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